흙 묻은 손으로 채소나 팔던 며느리. 절대 안 돼. 우리 집안 들어올 생각 말아라. 대한민국 식품 유통 1위 기업 청송그룹 박재훈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70평 회장실. 창밖으로는 서울 한복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회장의 눈은 오직 한 장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들 박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사진. 그 사진 속 여자는 흙투성이었습니다. 맨발에 낡은 작업복에 손톱 사이사이 새까만 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이름이 뭔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수진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유기농 채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 하하. 회장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당장 헤어져. 이건 명령이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 말 다시는 내 앞에서 하지 마. 민우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러세요? 예전엔 이렇지 않으셨잖아요. 그 순간 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과거의 기억이 칼날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재훈. 당시 그는 작은 물류회사를 막 시작한 청년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아름다운 아내 윤미숙이 있었습니다. 여보, 회사 잘 되고 있어요? 응. 조금만 더 힘내면 우리 성공할 수 있어. 전 당신만 믿어요. 우리 민우도 아빠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당시 5살이던 민우가 아빠 품에 안겨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회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0억, 50억, 100억. 그리고 미숙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도 명품 가방 하나 사고 싶어. 우리 집도 강남으로 옮기면 안 돼? 여보 친구 부인들은 다들 외제차 타던데. 재훈은 아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는 300억 규모로 커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여보, 회사 주식 절반을 내 명의로 좀 옮겨줘.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았어. 당신이라면 믿지. 순진했던 재훈은 아무 의심 없이 주식을 아내 명의로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이혼합시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뭐라고? 당신한테 실망했어요. 나 이제 더 나은 남자 만났어. 미수가 정신 차려. 민우는 어떡하고. 민우는 당신이 키워요. 난 내 살 길부터 찾아야겠어. 미숙은 회사 주식 절반과 재산 대부분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습니다. 재훈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5살 아들뿐이었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어린 민우가 울며 물었습니다. 재훈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아빠가 다 잘못했어. 그날 밤 재훈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 특히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돈을 노리는 거니까.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에 회장은 정신을 차렸어요. 민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기억 못하겠지. 내가 5살 때 내 엄마가 우릴 어떻게 떠났는지. 내 엄마도 처음엔 순수해 보였어. 사랑한다고 했지. 하지만 결국 돈만 챙겨서 떠났어. 아빠와 널 버리고.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는 30년을 혼자 너 하나 키우며 살았어.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시는 가난한 사람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아버지, 그런데 내가 데려온 여자가 뭐야? 채소 파는 여자?
분명히 우리 돈 보고 접근한 게 틀림없어.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 달라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내 엄마도 처음엔 그랬어. 회장이 소리쳤어요. 민우야, 제발 아빠 말 들어라. 저런 애들은 다 똑같아. 돈 생기면 변해. 아버지,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넌 내 아들 아니야. 민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행복했던 시절. 그와 미숙, 그리고 어린 민우. 미숙아,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날 이렇게 차갑게 만들었다고. 회장은 사진을 구겨버렸어요. 민우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또 널 잃을 수 없어. 저 여자한테 내 인생 망치게 할 수 없어. 저는 내 아들만은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 후,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그 여자 이수진. 신상조사부터 해. 비서실장이 머뭇거렸어요. 회장님, 정말 하셔야 합니까? 30년 전 내가 당한 꼴 또 당하고 싶어? 아들만큼은 지켜야지. 일주일 뒤 회장 책상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진 32세. 가족관계 부사망교통사고 15년 전 모치매 요양원 입원 중 남동생 지체장애 2급. 학력 서울대 농생명공학과 중퇴 2학년. 중퇴 사유 아버지 사망 후 생계 곤란. 현재 직업 양평 유기농 농장 운영. 서울 망원시장 직판장 운영. 월 수입 약 180만 원. 부채 어머니 요양비, 동생 재활치료비 관련 약 1억 2천만 원.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어요. 역시 그렇군. 비투성이 인생. 우리 돈이 필요한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미숙이 생각난다. 그때도 이랬어. 가난했고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날 이용했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 여자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다니? 매달 수입의 절반을 독거노인 무료 배송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엔 무료 급식 봉사를. 쉬하는 거겠지. 재벌 며느리 되려고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미숙이도 처음엔 봉사활동 다니는 척했어. 회장은 보고서를 덮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네. 가난뱅이 행세를 하고 그 여자한테 갈 거야. 본색을 확인하고 와야지. 30년 전처럼 당하지 않을 거야. 비서실장은 말릴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회장은 완벽하게 변장했어요. 낡은 점퍼, 찢어진 운동화, 3일간 안 씻은 냄새까지.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노숙인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아들 하나 제대로 지키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30년 전 내 실수를 반복할 순 없어. 회장은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양평 시외버스터미널. 회장은 조사 자료를 보며 수진의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행복농장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보였어요. 비닐하우스 3동, 작은 창고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전 내가 살던 판잣집보다도 더한 곳이었죠. 회장은 농장 입구에서 망설였어요. 그때 비닐하우스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머리는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캔 무가 한 알음 들려 있었어요. 수진이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어르신. 수진이 물을 내려놓고 달려왔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길 잃으셨어요? 회장은 일부러 고개를 떨구고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파. 물 좀.
어머, 어서 들어오세요. 수진이 회장의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의 손이 너무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 갈라진 손등, 반창고가 붙은 손가락. 여기 앉으세요. 제가 물이랑 음식 가져올게요. 수진은 회장을 창고 옆 그늘진 곳에 앉혔어요. 그리고 뛰어가서 물과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싼 건데 깨끗해요. 회장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주무실 건 아니시죠? 혹시 집이 어디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편히 쉬세요. 제가 일 끝나면 읍내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거기 사회복지관 있어요. 수진은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회장은 그늘에서 수진을 관찰했어요. 수진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상추를 따고 물을 캐고 잡초를 뽑았어요. 점심시간도 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순간에 선해 보이는 모습으로 속지 말자 하고 계속 의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쯤 낡은 트럭 한 대가 농장에 들어왔어요. 수진아, 60대 할머니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그래. 오늘 것 좀 가져가야지. 독거노인들 기다리거든. 할머니가 상자를 들고 비닐하우스로 들어갔어요. 수진과 할머니가 함께 채소를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가까이 다가가 엿들었어요. 수진아, 근데 너 이번 달도 돈 못 받는 거 아냐? 괜찮아요, 할머니. 봉사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농사 짓고 거기다 운송비까지 내가 되는데 독거노인 분들 채소 드시고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저한테 큰 보람이에요.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보고 있는 걸 알고 연기하는 걸 수도 있어. 라고 마음속에 되새기며 끝까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뒤 수진이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이제 읍내 가실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하룻밤만 자고 싶어. 여기서요? 수진이 난처해했어요. 창고밖에 없는데. 그때 창고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20대 청년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누나, 누구세요? 수연아, 어르신이 하룻밤 쉬어가시고 싶대. 창고 괜찮을까? 수연이라는 청년이 환하게 웃었어요. 좋죠. 제 방같이 쓰세요, 어르신. 수연은 지체장애가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누나, 제가 이부자리 깔아드릴게요. 회장은 그날 밤 창고에서 잤어요. 좁고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30년 전 민우와 단둘이 살던 판잣집이 생각나면서 그때도 이렇게 좁고 추웠는데 민우와 나는 그래도 웃었었는데 이 집도 그때와 비슷하네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따뜻한 된장찌개를 가져왔어요. 어르신, 진지 드세요. 회장은 된장찌개를 받아 먹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제가 읍내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 복지관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며칠만 더 있고 싶어?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여긴 제대로 된 시설도 없어요. 여기가 좋아. 회장은 며칠 더 머물기로 했어요. 분명 본색을 드러낼 수진을 더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날, 회장은 일부러 비닐하우스 안에서 물을 쏟았어요. 모종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 수진이 달려왔어요. 회장은 수진이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30년 전 미숙이라면 분명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 괜찮으세요? 넘어지신 거 아니에요? 수지는 회장의 안전부터 확인했어요. 모종들은 제가 다시 심으면 돼요. 어르신이 다치지 않으신 게 다행이에요.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셋째 날, 회장은 일부러 창고 문을 안 잠그고 나갔어요. 밤에 돌아왔을 때 농기구들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창고에서 농기구를 닦고 있었어요. 어르신, 문 잠그는 거 깜빡하셨죠? 회장은 미안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들 제가 닦으면 돼요. 다음엔 제가 확인할게요. 수지는 화내지 않았어요. 넷째 날, 회장이 가장 극단적인 시험을 했습니다. 수진이 시장에 내다 팔 채소 상자를 일부러 발로 찼어요. 채소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수진이 뛰어왔어요. 이번엔 분명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미숙은 자신의 화장품 하나만 떨어뜨려도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수지는 채소가 아니라 회장을 먼저 살폈어요. 혹시 어지러우세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진짜 선한 사람이구나. 그날 저녁, 수진이 동생 수영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회장은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누나, 요양원비 이번 달도 밀렸어? 응.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누나, 미안해. 내가 다리만 성하면. 수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누나한테 힘이 되는 거야. 수진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회장은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민우를 혼자 키우던 그때. 아빠,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야, 민우야. 넌 아빠한테 살아갈 이유야. 똑같았어요. 수진이 동생을 대하는 모습이 30년 전 자신이 민우를 대하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누나, 민우 형은?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민우 씨, 아버지가 우리 결혼 반대하셔. 왜요? 누나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가난해서 그래. 민우 씨 아버지 눈에는 내가 돈만 노리는 사람으로 보이나 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있잖아, 수연아. 난 정말 민우 씨가 좋아.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따뜻해서 30년 전 돌아가신 우리 아빠처럼 따뜻해서.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뒤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이 여자는 미숙이가 아닌데 30년 전 내가 당한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의심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다섯째 날 새벽, 회장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트럭 시동 소리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수진이 트럭에 채소를 싣고 있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회장은 몰래 트럭에 올라탔어요. 트럭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망원시장. 수진이 작은 직판장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네 행복채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채소를 진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너무 쌌어요. 상추 한 단 1,000원, 무 한 개 500원. 원가도 안 나올 가격이었습니다. 장사가 아니라 봉사였죠. 아침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왔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상추 한 단만 줘. 수진이 상추를 담아주었어요. 그런데 봉투 안에 당근과 감자도 함께 넣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얘야, 이건 돈을 못 내는데. 괜찮아요. 서비스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맙다 얘야. 내 덕분에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산다.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민우 혼자 키우느라 힘들 때 시장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나한테 덤으로 반찬 싸주셨던 그때의 그 따뜻함이 느껴져. 그리고 두 번째 손님, 중년 여성이었어요. 수진 씨, 이번 달도 외상으로. 괜찮아요. 천천히 주세요. 수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장부를 몰래 봤어요. 외상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한 번도 돈을 독촉하지 않았어요. 오전 11시 젊은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수진 언니, 이거. 엄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난달 외상값이에요. 죄송해요, 늦어서. 괜찮아요. 애들 밥 먹이느라 힘드셨죠? 수진이 아이들에게 방울토마토를 한 움큼 주었어요. 얘들아, 이거 먹으면서 가. 아이들이 신나서 토마토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정말 고마워요. 점심시간. 수지는 도시락을 꺼냈어요. 그런데 반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치만 달랑 있었어요.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님들한테는 후하게 주면서 자기는 이렇게 먹고 있구나. 민우한테는 고기 사주고 나는 라면만 먹던 30년 전 내 모습 같았어요. 오후 2시 수진이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엄마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수진이 황급히 가게 문을 닫았어요. 회장은 몰래 따라갔습니다. 요양원. 수진이 뛰어들어갔어요. 엄마, 엄마. 병실에는 60대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 보였어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딸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수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 왜 왔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저예요. 회장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 상처 때문에 이렇게 선한 사람을 아프게 했구나. 하고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이번 달 요양비가 또. 네, 알고 있어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사가 나간 뒤 수진은 어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딸이 무능해서 미안해. 아빠 돌아가신 후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엄마마저 날 몰라보시면 난 어떡해. 수진이 엄마 손을 잡고 울었어요. 회장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의 순수함을 의심했던 미안함에 눈물이 흘렀어요. 일주일 후 회장은 여전히 수진의 농장에 있었어요.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을 돕고 싶어서였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요양원비를 못 내면 어머니를 퇴원시킨다고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수진이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엄마를.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네, 시장 직판장 월세요? 3개월 밀렸다고요? 내일까지 안 내면 철거한다고요? 수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느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어요. 나야. 회장님, 지금 당장 처리할 일이 있어. 말씀하세요. 양평 요양원 이수진 씨 어머니 요양비 전액 지금 당장 입금해. 익명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원시장 수진이네 행복 채소 월세 3개월치 즉시 입금. 역시 익명으로. 네, 회장님. 그런데 하나 더. 그 건물 매입해. 그리고 수진 씨 앞으로 등기 넘겨. 비서실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하시는 겁니까? 30년 전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선한 사람을 의심했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빨리 해. 30분 후 수진의 전화가 울렸어요. 네, 요양비가 입금됐다고요? 누가요? 익명이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월세도 입금됐어요? 그것도 익명으로요? 수진이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느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 동생 수연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기적이 일어났어. 엄마 요양비랑 가게 월세가 다 해결됐어. 정말요? 누가 도와준 거예요? 모르겠어. 익명이래. 이 세상엔 천사가 있나 봐.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창고에서 그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이 따뜻함. 민우를 처음 안았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서울 올라간다. 회장님, 그럼 이제. 아직 아니야.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내 아들이랑 저 여자가 진짜 사랑하는지 확인해야지. 회장은 서울로 돌아왔어요. 회장실, 아들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내 아버지. 이수진 씨, 아직도 만나고 있나?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 여자, 포기 못하겠나?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수진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선한 사람입니다. 돈도 지위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저를 사랑해 줍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하나? 네. 수진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수진이랑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시던 그 따뜻함이 느껴져요. 회장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알았다. 가봐라. 아버지, 더 생각해보마. 민우가 나간 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수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청송그룹 비서실장 차동욱입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요? 네. 내일 오후 3시 양평 농장으로 직접 방문하시겠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민우 씨, 아버지께서 내일 오신대요. 뭐, 아버지가? 떨려요. 어떡하죠? 수진아, 괜찮아. 내가 같이 갈게. 아니에요. 저 혼자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검은색 벤츠 2대가 농장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내렸어요. 정장 차림, 위험 있는 모습, 수진이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회장은 수진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반갑소.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아니, 여기서 얘기하지. 회장은 농장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비닐하우스, 작은 창고, 녹슨 농기구들. 이게 당신이 사는 곳이요? 네. 이런 곳에서 우리 민우를 살게 하려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민우 씨를 사랑합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사랑은 없소. 당신도 결국 우리 돈이 필요한 거 아니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정말 민우 씨만 바랍니다. 그럼 증명해 보시오. 회장이 수표를 꺼냈습니다. 10억? 이거 받고 민우를 포기하시오. 수지는 수표를 보지도 않았어요. 전 돈이 필요 없어요. 20억. 이걸로도 부족하오. 회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우 씨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제가 가난한 건 맞아요. 빚도 많고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실해요. 회장은 수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깜짝 놀라 회장을 부축하려 했어요. 용서하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당신을 오해했소. 한 달 동안 당신 곁에 있으면서 봤소. 당신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네.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숙인 행세를 하고 당신을 시험했소. 당신이 돈을 노리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그럼 그 어르신이 나였소. 미안하오. 회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30년 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나도 당신처럼 가난했소. 그때 내 옆엔 사랑한다던 아내가 있었소. 하지만 그녀는 내가 돈을 벌자마자 재산을 다 챙겨서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소. 수진이 숨을 죽였어요.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믿지 못했소. 특히 가난한 사람을. 그들은 결국 돈을 노린다고, 돈이 생기면 변한다고 생각했소. 회장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소. 한 번도 화내지 않았소. 외려 나를 돌봐줬소. 굶지 않게 밥을 주고 잘 곳을 내어주고. 회장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그리고 봤소.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남들에게는 베푸는 모습을. 요양원비에 허덕이면서도 독거노인들 돕는 모습을. 회장이 흐느꼈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소. 30년 전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한 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가난한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니란 걸. 내가 30년 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님, 이 못난 노인을 용서해 주겠소? 30년 동안 상처에 갇혀 살았던 비겁한 사람을. 수진이 회장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저야말로 회장님 마음의 상처를 몰랐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거부했던 내가 부끄럽소. 회장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부디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겠소? 진심으로 부탁하오. 그리고 이 늙은이에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주겠소? 수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아버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그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때 트럭 한 대가 농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우였어요. 아버지, 수진아. 민우가 뛰어내려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민우야, 미안하다. 네 눈이 맞았어. 수진 씨는 천사야. 아버지가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따뜻함을 다시 찾게 해준 천사야.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창고에서 수연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수연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 3개월 후 청송그룹 본사 대강당.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오늘 청송그룹은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옆에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노숙인으로 살아봤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회장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제 며느리가 될 이 사람은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가난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박수가 터졌어요. 30년 전 저는 한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30년 동안 편견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선 안 된다는 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부터 청송그룹은 변화합니다. 첫째, 전국 신계 지역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합니다. 둘째, 독거노인 1만 명에게 무료 채소 배송을 시작합니다. 셋째, 장애인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며느리 이수진 씨를 청송그룹 사회공헌 이사로 임명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회장과 수진, 민우 그리고 수연은 함께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사세요. 수진이 밝게 웃었어요. 여기가 우리 진짜 집이에요. 회장이 농장을 둘러봤습니다. 70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초라한 곳이었지만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좋아.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삼아.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창고 앞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끓인 된장찌개. 회장은 한술 떠먹고 눈을 감았어요. 이 맛이야. 30년 전 내가 민우한테 끓여주던 그 맛.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행복의 맛. 미수가, 이제 널 용서할게. 그리고 고마워. 내가 떠났기에 나는 민우 하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을 만났어.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누나 요리 최고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우 씨. 회장은 행복한 얼굴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민우야. 네, 아버지. 30년 동안 너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어. 내 엄마가 떠난 뒤로 아빠는 사람을 믿지 못했어. 그래서 너한테도 사랑 표현을 제대로 못했지. 민우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근데 이제야 알겠어. 사랑은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구나. 수진이가 가르쳐줬어. 회장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수가, 이제 널 원망하지 않을게. 내가 있었기에 내가 민우를 더 사랑할 수 있었어. 그리고 지금 이 행복도 있을 수 있었어. 고마워. 양평 행복농장 앞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청송 행복농장 마이너스 나눔이 있는 농장. 농장은 크게 확장됐어요. 비닐하우스가 10동으로 늘었고 직원도 20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직원 20명 모두 장애인이었습니다. 수연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아버님, 오늘 상추 수확 끝났어요. 수연이 휠체어를 타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이 수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고했어, 수연아. 우리 막내 사위.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곧 하잖아. 내년 봄에. 회장은 요즘 매일 농장에 나왔습니다.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회장님, 트럭 출발합니다.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트럭에는 채소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나? 서울 독거노인 200가구입니다. 좋아. 조심해서 다녀와. 회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새로 지은 집 거실. 회장, 수진, 민우, 수연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어머니도 함께였어요. 최근 치료가 잘 되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수진아, 이게 내가 만든 거야? 어머니가 딸을 알아봤어요. 네, 엄마. 맛있어요? 맛있어. 우리 딸 최고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모두가 회장을 바라봤어요.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 많은 사람이요. 그리고 진짜 성공은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거요. 회장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아선 안 된다는 거요. 한 사람의 배신이 모든 사람을 의심할 이유가 되어선 안 돼요. 민우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변하셨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다 수진이 덕분이야. 이 천사가 나를 30년 편견의 감옥에서 구원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마음속에 원래 있던 따뜻함이 나온 거예요. 30년 전 민우 씨를 혼자 키우셨던 그 사랑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양평 밤하늘. 민우야, 너 기억나니? 내가 5살 때 내 엄마가 떠난 그날 밤. 잘 기억 안 나요, 아버지. 그날 밤 아빠가 너를 안고 울었어. 그리고 다짐했지.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겠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 다짐이 편견이 됐어. 가난한 사람들을 다 의심하게 됐지. 30년 동안 수진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 상처 내려놓으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래,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 회장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수가, 이제 진짜 널 보내줄게. 30년 동안 미안했어. 널 미워하느라 내 인생도 갇혀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질게. 고마워. 그리고 안녕.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소? 내가 드디어 찾았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편견이 아닌 사랑으로,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제는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소. 수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우리 내년 봄에 결혼식하면 아버님이 줄에 서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 작은 집을 가득 채웠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재훈 회장은 30년 전 한 사람의 배신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았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하지만 이수진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망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을, 한 사람의 잘못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편견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한 번 배신당했다고, 한 번 실망했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계신가요?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가진 게 없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어요. 오늘 박재훈 회장은 흙 묻은 손을 가진 며느리에게서 70년 인생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편견의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미워하며 살 것인가, 용서하며 살 것인가, 의심하며 살 것인가, 믿으며 살 것인가.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기, 편견 대신 열린 마음으로 사람 바라보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과거의 한 사람 때문에 현재의 좋은 사람들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